예, 워낙 깨지는 분이 많아요. 술 드시고 와가지고 그냥 난장판 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예 안 깨지는 재질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돌렸는데 안 깨지니까 이분이 이제 타겟을 바꿔요. 주차할 때 훔쳐열차 앞유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 씨가 교도소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귄 걸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잊을 수도 없고 그냥 저 장면을 볼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도소를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성 씨 역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헤어진 여자 때문에 있겠다죠. 이건 뭐 좀 좋은 방법 없어요? 나이트 가서 또 부킹 하고. 나이트요? 요즘에는 또 클럽이죠, 나이트보다는. 클럽에서 부킹이 안 되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사람 때문에 생긴 사람 사람으로. 예, 부킹을 만난 여자 부킹을 만나는 거죠. 예. 레이지 좋은 방법 없어요? 저는 근데. 내일도 이런 걸 또 할 리가 있죠. 아니, 없어요. 저는 근데. 아니, 있는 기억을 없애고 아니, 그래. 저 기억을 막 떠올려고 막 생각해보면, 나도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정신없이 몸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런 거 술이죠. 술을 먹겠는데 뭐 아, 근데 술 먹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주정 부리고 막. 대화 못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화해서 통화하고 막. 전화해서 어떻게 통하죠? 겹친 거죠. 이러진 않네. 그러면 영상 통화를 해야죠. 액정이나 쏟는 거예요? 근데 또 좀 애잔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1975년,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하는데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975년도에 진짜. 되게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인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오빠였는데, 갑자기 딸이 돼서, 언니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2005년에 강 씨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내버려요. 실종신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 씨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넘고 환갑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요. 고민 끝에 이 사람은 내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 이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되겠구나. 병원 치료도 받고 주민등록번호도 생기겠구나. 결국 이 강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여관방에 불을 질러요. 물론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강 씨 역시 체포가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본인들 뜻대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거는 돼서 한 몇 달 감옥에 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 3개월 안에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편의점 강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감옥을 가겠다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감옥에 가두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시켜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오히려 석방시킵니다. 아니, 근데 교도소를 가려고 사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세상 깨달았는데, 날 추워지면 좀 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면은 교도소에 가면 일단 냉난방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노숙자 같은 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다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러 경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벌금형 대신에 노역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냉난방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뭐, 난방은 좀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냉방도 힘들고요. 사기를 다 넘겨보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은 뭐 사기를 다 겪어봐야 하는 것 같지만 굳이 뭐 그것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오죽 힘들었으면 감옥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육아 전문 김고은 기자. 네,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학대 사건 보실 때마다 부모님들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탄식하시는데요. 오늘 사건의 부모님들은 같은 그 CCTV 때문에 굉장한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이유가 아이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블랙 학부모입니다. 네, 지난 여름 충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CCTV에는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를 바로 달래지 않고 그냥 다리를 비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학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의 그 보육교사는 순식간에 아동학대 의심자가 됐습니다. 얼굴이 일단 다 공개가 됐고 수백 개의 댓글 공격을 받았는데요. 충격을 받은 교사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보니 별다른 아동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2015년 12월부터 전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 CCTV가 아동학대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존의 그 아동학대 방지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학부모들이 되게 사소한 일까지 무분별하게 그 CCTV를 보겠다고 열람하겠다고 하는 사건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 컨슈머처럼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들 지칭해서 블랙 학부모다 이런 새로운 용어도 생겼습니다. 이런 블랙 학부모들이 부리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CCTV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남양주에 한 어린이집에서 관련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그 어린이집 원장을 소송을 했습니다. CCTV를 찾아보니 교사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싸서 화장실에 데려가서 변기에 앉혀놓고 여벌 옷을 준비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옆에 있던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긴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소지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 측은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 아이가 다쳤으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 협박을 해서 결국 어린이집으로부터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 학대를 의심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양반 수준입니다. 잘 노는지 잘 먹는지 뭐 교사들이 잘 살펴보기는 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아주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계속 CCTV를 보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 학대 방지용으로 설치한 CCTV가 결국은 자녀 관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블랙 학부모들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면서 보육교사들이 굉장한 고충을 좀 토로하고 있는데요. 뛰어다니는 애들 이렇게 붙잡기도 힘들다, 뭐 내지는 챙책임
티만 나도 CCTV를 보겠다고 달려와서 열람을 요구한다. 이렇게 한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블랙 학부모들이 어린이집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보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이 얘기 들어보면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법원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뭘 소문내고 뭘 퍼뜨리겠다는 겁니까?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종목을 바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가 다쳤으니 너네가 잘못한 건 아니냐. 뭐 부주의한 곳이다. 이곳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교사도 교사대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 다른 아이들의 인권도 사실은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린이집 그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자기 아이를 밀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또 다른 엄마들이랑 그 모습을 공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이렇게 밀쳤던 아이는 다른 아이한테 놀림을 받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밀었던 것인데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몰고 가서 모해했던 사건이었죠.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애가 계속 거기 다니려면 사실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 애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이가 좀 다친 것 같고 아이가 뭔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는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안 보내고 안 싶고 보내겠다. 네, 이제 안 보낼 거고 이렇게 그만두는 거 돈이라도 한테 받자 이런 이제 딱 블랙 학부모의 이제 한정된 이야기고요. 어떤 한 부모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CCTV를 자주 요구하는 부모의 아이를 더 건드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수도 이거는 있겠네. 아이를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컴퓨터랑 CCTV 보다가 조심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학부모가 오히려 혼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을 이제 어린이집에 걸었다가 CCTV를 열람했더니 정황이 없어서 이제 원장이 오히려 기세 등등해져서 의심했던 거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고 아이를 퇴소 조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월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교사와 이제 엄마를 다 있는 곳에서 공개 사과하고 퇴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심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또 뭐 막 퇴소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퇴소는 퇴소죠. 사과를 하고 퇴소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게 하네요. 그럼 원장님도 그간 쌓인 게 조금 많으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평소에 보면 CCTV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이게 생각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럼 생각나면 말씀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범죄 예방 목적이나 범죄자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해서 이걸 열람하거나 찾아보려고 보면은 왜 이런 애 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가 너무 생각합니다. 멀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핑봉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한마디로 영상으로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란 거예요? 아이들은 언성을 조금만 높여도 깜짝 많이 놀라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안 좋은 목소리 내시는 것보다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용감한 기자들의 안방마님 연예부 남현 기자. 네, 무조건 이기려는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한 여배우는 자신의 이름만을 믿고 밑도 끝도 없이 소속사를 이겨버리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름 있는 여배우 이럴 때가 아닌데. 예. A양은 예쁜 외모로 데뷔 초부터 주연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A양이 하는 작품은 굉장히 인지도와 인기와는 다르게 모든 작품이 잘 안 됐는데요. A양은 전혀 인지하지 않았고요. 소속사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 시점이 왔는데요. A양은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았지만 소속사에서는 A양을 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화보 촬영장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A양이 화보 촬영장에 나타났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던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를 구석에 몰아놓고 왜 옷을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느냐. 큰 소리가 너무 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니라 A양이 그새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결국에는 화보 촬영 현장에서 뒷 지퍼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촬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게 너무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A양이 촬영을 중단을 시키고 스타일리스트를 다시 불러요. 이따위로밖에 옷을 못 가져와라면서 무서운 고성을 지르고요.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난감한 건 그 화보 촬영 진행 담당자예요. 어떻게든 A양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하는데요. A양은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당이 떨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으니까 곧땡땡 초콜릿을 당장 가지고 와라. 비싼 초콜릿. 그것을 먹어야 화보 촬영을 이어가겠다라고 해요. 근데 A양이 그것을 요구한 시간이 밤 11시였다는 거예요. 문다 닫았죠. 네,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A양의 입장이 너무 강경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보 촬영 관계자는 모든 지인들 다 총동원을 해요. 초콜릿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수소문하는 사람들, 브랜드 관계자가 다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이 초콜릿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돼서야 A양은 그 초콜릿을 다 맛있게 먹고 촬영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화보 촬영장이나 밖에서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A양의 이 만행은 소속사 내에서 더 심하게 이뤄지는데요. A양은 그 소속사 식구들을 사실 너무나 괴롭히는 연예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 A양의 그 소속사에는 A양과 비슷한 라이벌인 연예인 비양이 있어요. 근데 비양이 상당히 예뻤거든요. 그래서 비양이 이제 옷을 입고 나오거나 이제 공식석상에 나올 때 A양 보잖아요. 그렇게 비양 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촌스러워서 되겠느냐. 정말 비는 별로야 라고 욕을 하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양의 관련 담당 스태프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 행사 때 비양이 입었던 옷 나도 이거 입혀주세요. 욕하는 문제고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앞으로 비양한테 이런 거 절대 해주지 마세요. 뭐요, 유치하게. 가뜩이나 A양이 하는 작품마다 족족 안 되는 연예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소속사 관계자 그리고 소속사 연예인들에까지 약간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정말 진상 아닌 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A양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소속사는 쿨하게 A양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A양이